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 이걸 통해서 최근에 다시 좀 시끄러웠던 인도 파키스탄 간 긴장 상황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4월에 파헬감 민간인 공격이 있었고 그 이후로 인도의 신두루 작전, 또 파키스탄의 보복 공습, 그러다가 이제 국제사회 중재로 겨우 휴전이 됐죠. 네, 맞아요. 정말 숨가쁜 시간이었죠. 근데 저희가 오늘 볼 거는요, 단순히 사건 나열이 아니라 그 이면, 특히 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더 나아가서 전쟁이라는 게 가져오는 결과들, 이런 좀 흥미로운 지점들을 자료 바탕으로 같이 짚어보려고 해요. 좋습니다. 단순히 뉴스 훑는 것보다는 훨씬 의미 있겠네요. 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지난 4월 22일이었죠? 파일감 테러 이후의 상황이 정말 순식간에 막 악화됐잖아요. 네, 그랬죠. 보내주신 자료들 보니까 인도가 신두루 작전 개시하고 파키스탄은 또 드론이랑 미사일로 반격하고 주요 공군 기지까지 타격받고 그랬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워싱턴 포스트 헤드라인이 딱 그거였죠. 핵 라이벌 전쟁에 더 가까워지다. 그만큼 긴박했던 거죠, 분위기가. 정말 아찔했죠.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 이제 국제사회가 막 움직였잖아요. 미국, 영국,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들이 중재에 나섰는데 자료에서 좀 흥미롭게 본 부분은 그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역할이에요. 파키스탄 육군 참모총장하고 직접 통화를 했다는 거. 그게 결정적이었다고요? 네, 휴전을 이끌어내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근데 참,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 발표하고 나서도 바로 양측이 서로 막 비난하고 그랬잖아요. 위반했다고. 맞아요. 거기서 딱 드러나는 거죠. 이 합의라는 게 얼마나 좀 위태로운 기반 위에 서 있는 건지. 네, 그렇죠. 일단 군사적인 충돌은 멈췄지만 그 이면에 있는 경제적 대가, 이 부분 자료 분석 보니까 정말 충격적이던데요. 경제적 대가 이게 사실 어마어마하죠. 인도의 경우만 봐도 1999년에 카르길 전쟁 때 그 비교적 단기 국지전이었는데도 당시 비용이 약 100억 루피였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때도 상당했죠. 근데 만약 이번에 이게 전면전으로 갔다면 하루 최대 5천억 루피, 장기화되면 하루에 17억 달러,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거의 1조 3,400억 루피 이상. 이게 상상하기 힘든 숫자인데요. 그렇죠. 근데 그 숫자가요. 단순히 미사일 쏘고 군대 움직이는 비용만 말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 더 중요해요. 그렇죠. 그 이상이라는 거죠. 네. 자료 보면 외국인 투자 예상 취소액만 한 11억 달러 정도 될 수 있고 소매업 손실은 510억 달러까지 이야기가 나오고요. 관광이나 수출 타격은 불보듯 뻔한 거고요. 파키스탄은 상황이 더 안 좋다고요? 훨씬 심각하죠. 파키스탄은 아시다시피 지금 외환 보유고가 거의 바닥 수준이고 IMF 구제금융에 계속 의존하고 있잖아요. 네, 경제 상황이 계속 안 좋았죠.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비공식 무역로까지 막힌다. 그러면 수입 비용이 막 20%, 30% 급증할 수 있고 또 2019년 이후로는 인도랑 교역이 거의 끊겼는데 이게 완전히 막혀버릴 수도 있었던 거죠. 와, 경제 전체가 그냥 휘청거릴 수 있는 거네요. 네, 말 그대로 휘청거리는 거죠. 인도의 경우도 당장 드는 비용도 문제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인프라 투자 늦어지고 민간 투자 위축되고 이런 성장 잠재력까지 깎아먹는 위험이 있다는 거고요. 반기전만 벌어져도 인도는 국방 예산의 한 7% 정도, 파키스탄은 그나마도 없는 외환 보유고의 15%를 써야 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있어요. 15%나요. 와. 이게 결국 뭘 의미하냐면 교육이나 보건처럼 다른 데 꼭 써야 할 돈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국 국민들 삶에 직접적인 영향이 가겠네요. 그럼요. 당장 통화 가치 떨어지고 유가 오를 위험 커지고 그럼 물가 상승 압력으로 이어지고 시민들 삶은 더 힘들어지는 거죠. 이런 갈등이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는 점도 자료들이 다시 한번 짚어주더라고요. 그렇죠. 뿌리가 깊죠. 1947년에 분할 독립할 때부터 그 카시미르 영유권 문제로 계속 싸워왔고 65년, 71년 전쟁도 있었고 99년 카르길 전쟁 때는 양쪽에서 거의 1,000명 가까운 군인이 목숨을 잃었잖아요. 네, 인명피해도 상망했죠. 게다가 98년에 양국이 핵실험까지 하면서부터는 이 핵 위협이라는 더 무서운 그림자까지 계속 드리워져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인도 파키스탄 사례가 어떻게 보면 전쟁의 경제력 파괴력이 얼마나 보편적인지를 정말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시 같아요. 다른 전쟁 사례들도 언급됐죠? 네, 자료에 나온 다른 사례들 보면 예를 들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전쟁 같은 경우 가자지구 GDP는 86%나 그냥 사라져버렸고
이스라엘 경제도 타격이 엄청났죠. 86%요. 와.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크라이나 경제는 거의 파탄 났고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위기, 식량 위기까지 왔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많이 느꼈죠. 그러니까 그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고 전쟁으로 파괴된 걸 복구하면서 경제가 오히려 좋아질 수 있다는 주장이 있잖아요. 현실에서는 그게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걸 역사가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아이젠하워 대통령 말도 인용됐더라고요. 아, 네. 모든 총포, 모든 군함, 모든 로켓은 결국 굶주리고 헐벗은 사람들로부터 도둑질한 것이라는 말. 그 말이 참, 와, 낫네요. 네. 엄청난 기회비용이죠, 결국은. 근데 이 모든 과정에서 사람들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여기에 또 미디어가 엄청난 영향을 미치잖아요. 이 부분 지적도 흥미로웠어요. 아, 미디어 역할 중요하죠. 이번에도 보면 각국 언론이 자국 입장 위주로 보도하거나 때로는 좀 자극적으로 보도해서 긴장을 더 부추기는 듯한 모습도 보였고요. 그게 미디어의 양면성인 것 같아요. 좋을 때는 1999년 라오르 선언 때처럼 평화 분위기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네, 그럴 때도 있죠. 안 좋을 때는 일부 파키스탄 언론처럼 숙적, 인도 이런 프레임을 계속 강조하면서 갈등을 키우거나 2008년 문바이 테러 때처럼 위기 상황에서 막 너무 선정적으로 보도해서 혼란을 키우기도 하거든요. 특히 요즘은 소셜미디어가 워낙 발달해서 정보 퍼지는 속도나 영향력이 더 커진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영향력은 이제 상상 이상이죠. 그래서 더 신중해야 하는 거고요. 네, 오늘 저희가 여러분께서 제공해 주신 자료들을 통해서 인도와 파키스탄의 최근 충돌, 그리고 그 배경을 좀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네. 단지 군사적인 비용을 훨씬 넘어서서 국가 경제 전체를 뒤흔들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파괴할 수 있는 이 전쟁의 끔찍한 대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자료 보면서 한 구절이 되게 인상 깊었는데요. 경제와 번영을 선택하고 변덕스러운 감정을 넘어서야 한다. 이런 제언이 있었어요. 아, 경제와 번영이냐, 감정이냐. 그렇죠. 근데 이렇게 반복되는 갈등의 역사, 그리고 그 막대한 비용을 알면서도 왜 인도와 파키스탄 같은 당사자들은 진정으로 갈등 대신에 번영의 길을 선택하기가 이렇게 어려울까요? 그러게요. 참 어려운 질문이네요. 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한번 스스로 찾아보시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은 마무리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